자, 지금부터 본출판사 김승복 대표님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스럽게 진행을 맡을 김남호입니다. 그래도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실 것 같았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저는 대표님하고 둘이서 하면 어떡하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오신 분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우리 심홍규 회장님 위시에서 유력토지연구회 회원님들 대번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기 놀러와 우리 조근한 대표님 오셨습니다. 또 강수도 교수님 오랜만에 또 자리에 오셨습니다. 같은 또 동종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하동책방의 우리 강성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또 하동문인협회 회원들 오셨습니다. 문인협회 회원들이 많이 오실 텐데 지금 오늘 하동예술제가 오늘 또 오픈하는 바람에 겹쳐가지고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 또 소개해 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생략하고 일단 오늘 지금 가지고 계신 폰은 가능하면 무음이나 진동으로 돌려주시면 서로 민망한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토지문학제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 월요일 날 개막식을 저희들 했고 오늘은 북토크가 진행이 되죠. 내일도 역시 북토크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토지문학재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박경림 문학관 관장이시기도 한 하암 관장님 모시고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인사만 잠깐 하고 빠지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토지문학재 업무를 도와주시고 계속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하동군청의 문화예술계장이신 양수미 계장님이 잠깐 인사 말씀 드리고 빠지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하동군청의 문화예술 담당 양수미입니다. 이런 강연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지만 제가 또 매여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고 앞에 문구를 보니 언젠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게 될 거라 믿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저 문구를 보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문학도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자들이 하는데 그게 우리 토지가 또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년에는 또 일본 독자들하고 저희 한국에서 하동에서 교류하는 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오늘 계신 분들께서 일본 독자들하고 교류하는 곳에서 같이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에서 좀 이렇게 좋은 소식도 새로운 소식도 이렇게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인데요. 동시인데 거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최종덕 시인의 동시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온 동시집인데 제목이 찐득이쌤, 쫀득이쌤입니다. 예. 저 친구를 대학교 4학년 때 저 친구가 대학교 4학년일 때 만나서 이렇게 계속 봐왔는데
굉장히 뭐랄까 전진난만 저 친구 자체가 그냥 아이입니다. 애입니다. 그래서 맨날 애들 데리고 쑥캐로 다니고 학교 뒤에 뒷산 올라가서 꽃 구경하고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지내는 친구인데 저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 이름을 갖고 논다. 같이 놀아줄 때는 맛있는 쫀득이 과자처럼 좋다며 쫀득쫀득 쫀득이 쌤이라고, 이제 공부하자고 하면 징그러운 진드기벌레처럼 싫다며 찐득찐득 찐득이 쌤이라고 한다. 교장 선생님이나 후배 선생님 앞에서는 내 체면도 좀 생각해주면 좋으련만 쫀득이 쌤, 찐득이 쌤 제 기분대로 부른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쫀득이나 찐득이로 살아야 하는데 쫀득이는 참을 수 있지만 찐득이는 정말 싫다 라는 재밌는 시입니다. 그냥 그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그대로를 이렇게 쓴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불어 선생님이나 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한국의 닭은 꽃기어하고 울지만 그 나라는 다르게 운다면서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국 개는 멍멍 짖는데 일본은 왕왕 예, 그렇게 짖는답니다. 고양이는 야옹인데 일본에서는 냐 이런데요. 닭은 꼬꼬대기인데 일본에는 코코 예, 그렇게 운대요. 어쨌든 이게 그 나라에 따라서 표현 방식도 다 다르죠. 그죠? 박경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원고를 쓰다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원고를 쓰고 있노라면 4대 종류의 각기 다른 새 울음을 듣게 됩니다. 새들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두고 그냥 밤새라고 합니다. 제가 꽃 이름 모르면 그냥 노란 꽃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때로는 어휘의 모자람으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걸 그대로 알고 그 울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 창작교실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절망스러워서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시 공부, 글 공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때로는 어휘의 모자람으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며 억울함이며 슬픔이며 분노일 때도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처럼 대작가도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죠. 전달이 부실하면 비유로서 해결하고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근사치에 접근하려는 힘든 노력입니다. 작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어휘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성덕 대표가 일본어로 저 긴 소설을 일본어로 옮길 때도 아마 수없이 그런 선택,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절망, 슬픔, 또 분노를 느꼈을 그런 시간들이 많았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한 달 전에 만났나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야,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뒷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저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굉장히 기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마음껏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먼 데서 와주셔서 고맙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받아놓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 김성국 대표한테 주려고 제가 짱 박아놓은 겁니다. 요건데요. 신구 윤효석 서예가가 그리고 쓴 부채입니다. 여기에 대나무가 이렇게 일렁이는 바람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풍설애라고 적혀 있습니다. 맑은 바람이 천천히 불어온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김성국 대표가 하동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 해서 맑은 바람, 아주 시원한 바람이 천천히 우리들 사이에 불어올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오늘 김성국 대표님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같이 고맙습니다. 드려야 나온 김에. 아이고. 가을이 오니까 부채를 드리면 되게 더울 때는 되게 가을 부채를 우리가 추선이라고 하거든요. 가을 주제 부채 선자를 써가지고 추선이라고 하는데 추선이라는 말의 용도는 쓸모없는 사람 일컬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가끔 추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 가면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인사말을 굉장히 봉대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관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까 이 의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가의 어떤 역량은 의의의 재고량이 비례한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작가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가 없으면은 뭘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뭐 찐득이든 쫀득이든 많은 의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사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신앙송 한 편 감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동문인협회 우리 이목경 시인께서 박경희 선생님의 시 중에서 산다는 것 한 편을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것 박경희. 체하면 하늘로 손톱이 찔러서 비내고 감기 들면 바쁜 듯이 을하늘 왔다 갔다 상처나면 소독하고 밴드 하나 붙이고 정말 병원에는 가기 싫었다. 약도 죽으라고 안 먹었다. 인명재청 나를 달래는데 그보다 생광스러운 말이 있었을까. 80이 가까워지고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나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게 되었다. 어쩐지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허리를 다쳐 입원했을 때 발견이 된 고혈압인데 모르고 지냈으면 그럭저럭 세월이 갔을까. 눈도 한쪽은 백내장이라 수술했고 다른 한쪽은 치유가 안 된다는 황당 오라는 병. 초점이 맞지 않아서 곧잘 비틀거린다.
하지만 억울할 것 하나도 없다. 남보다 더 살았으니 당연하지.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네, 낭송을 해주셨는데요. 이 산다는 제목이 그랬습니다. 산다는 것.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산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젊은 날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일찍 봤더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텐데. 예, 이 목객 낭송에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분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자, 지금부터 북토크를 시작할 텐데요. 올해가 토지완간 31주년, 작년이 30주년이었고, 박경희 선생님 탄생으로 치면 올해가 99주년, 내년이 박경희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1세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북토크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님을 모시기 전에 잠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소개를 평산 책방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하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 오시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승복 대표님을 소개한 글을 제가 대독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승복 작가는 도쿄 유명한 서점거리 진보초에서 일본 내 유일한 한국어 책방 책거리를 운영하며 올해 10주년을 맞고 있는 책방지기입니다. 책방과 함께 한국 문학을 꾸준하게 일본어로 번역 출판하고 도쿄 한복판에서 해마다 K북 페스티벌을 열어 한국의 책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책을 만들고 책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도쿄에서 동분서주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담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 모두가 다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일에 자기가 좋아서 뛰어들고 멋지게 성공시켜 나가는 이야기가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를 이끈 것은 지극한 책 사랑과 내게 아름다운 것은 남에게도 아름다울 것이란 믿음입니다. 그에게 책방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열정을 다해 책을 전하는 일입니다. 책방을 하는 동업자로서 책에 대한 그의 열정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 책방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그리고 혹 이 뒤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 도쿄를 여행한다면 진보초의 책거리에 들러 책방 1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으로 책도 구입하는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산 책방에 이 책 추천을 올린 것을 제가 대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승국 대표님을 모셔서 잠시 PPT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와 더불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PPT를 통해서 보시고 듣고 저하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국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복입니다. 제가 여러 얼굴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를 하다가 책방을 열었어요. 한국어 책을 파는 책방을 열어서 하고 있고, 또 그 출판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 다른 출판사가 낸 책을 일본의 출판사에게 소개하는 거,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해 주셨던 제가 책을 쓴 사람이 되었어요. 저자가 되었어요. 결국 다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책까지 써가지고 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막 많이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30분 동안 일본에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재미나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같이 웃고 또 잘했다고 생각되시면 박수도 쳐주시고, 그건 아닌데 라고 있으면 손 들어서 이해도 제의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69년에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서울예대 문창과에서 시 배우다가 일본에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88년 서울올림픽 있었고, 그 서울올림픽 계기로 세계 여행 자유화가 선언됐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다 막 외국에 나가는 게 유행이었죠. 그래서 유학도 유행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일본으로 저는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도 문해과 다니면서 문해평론 공부했어요. 그래서 꼭 문학만이 아니라 뭐 사진, 연극, 영화, 미술 이런 전시 보고 그것을 평론하는 그런 것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일본어로 뭔가를 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러 다녔죠. 근데 놀러 다녔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자양분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러 다니고 전시 보러 다니고 음악 공연 보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진짜 이렇게 믿지 않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97년이었어요. 그게 IMF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취직 못하니까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계속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영업사원을 한 거죠.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그 광고 제작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발주받아서 하는 회사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했었죠. 제가 담당했던 회사가 그 시계 회사인데 로만손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 로만손이 일본에서 항상 그 CF 만들었었어요. 그때 막 유시원 이런 사람들이 담당했었는데 항상 유시원 담당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회사가 그 광고 회사가 한국 사업을 접는데요. 예. 그래도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보러 네가 그냥 회사 차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 그냥 그 테이블에서 월급을 받다가 이제 그 회사 사용료를 내는 게 됐죠. 사내에서 독립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장을 하게 되는 거, 광고회사. 그 광고회사에서 배웠던 일들도 하고, 제가 개발한 것은 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그때 당시가 97년, 8년, 9년 이때이니까, 일본은 그때 그 IT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일본어도 뭐 있으면 정말 다행인 곳이 많았었거든요. 거기를 제가 공략을 해서 일본어 페이지도 만들고 한국어도 만들고 영어도 만들고 중국어도 만들어주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잠도 못 잘 정도로 돈도 많이 벌었었는데요. 2007년에 또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와요. 그 미국발 리먼 쇼크라고. 그래서 일이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도 줄고 제 인생이 막 흔들리잖아요. 한번 97년도에 IMF 금융위기에 흔들렸었는데 한국에 와서 막 활기를 치고 일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가 2007년에 또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절대 그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을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한국 문학을 전문으로 내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눈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를 차려서 그때 당시는 책을 냈는데 일본 책은 서점에서 판매하잖아요. 근데 서점에 한국 문학 코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만들어서 갔는데 김사님 이거 어디다 놓을 게 있냐, 놓을 데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만들겠다. 그리고 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일본의 다른 출판사들을 만들 테니까 확보해 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한 거죠. 저만 크온만 책을 낸 게 아니고 일본의 여러 출판사들이 한국 문학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강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2010년 10월 11일 날 아침 그 기노부니야 일본의 큰 서점에서 풍경이거든요. 그때 당시 한강 지금 얘기를 하자면 한강의 책이 단행본 한강만의 책이 8권 정도가 번역 출판이 되어 있었어요. 그 노벨상은 다 외국 뭐 한국은 원서로 다 읽으셨겠지만 일본도 노벨상이 이렇게 한 작가의 작품이 많이 번역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올해의 작가는 올해 노벨상 받은 분은 일본에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6권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한강도 일본어판이 8권이 나와 있고 이번에는 그 좀 2권 더 나왔거든요. 동화책과 동화책하고 그림책이 나와서 총 10권이 나온 한강 문학은 일본에서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낸 게 제가 맨 처음에 쿠온을 차려서 낸 책이 한강의 채식주의자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 항쟁을 그린 소년이 온다. 그 다음에 한강의 에세이.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시인이기도 해요. 93년에 시인으로 등단했는데 시집이 있어요. 이 4개가 저희 쿠온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돈도 많이 벌었고요. 바빴고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한강들이 사실은 계속 있어 왔죠. 서점 대상을 받았던 손원평의 아몬드. 이 작품은, 일본 작품인데 영국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거는 에세이인데요. 한국의 김수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첫 번째 낸 책인데, 일본에서 무려 한 68만 부 정도 나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82년 김지영 소설인데 페미니즘 소설이죠. 이것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아몬드도 한 25만 부, 68만 부, 이것도 한 30만 부 가까이 나가는데 이렇게 외국 소설이 외국 에세이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 정말 없어요. 그 일본 내에서 가장 세계 문학 중에 사랑받는 것은 한국 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번역을 잘해서 상을 받는 상도 있어요. 박민규의 카스테라, 그 다음에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그 다음에 김소연이라고 시인이 있잖아요. 시인이 쓴 한 글자 사전. 이런 게 있는데 이 번역 대상은 번역가들이 주는 대상 그 상으로 세계 문학 중에서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상이거든요. 근데 1회 한국이 받았고 4회 때 그다음에 8회 때도 있어요. 그 쿠온의 책이 이게 2권이나 돼요. 그러니까 쿠온은 번역도 잘하는 회사예요. 좀 자랑을 많이 했는데요. 좀 근면하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한국 문학을 내는 전문으로 한국 문학을 내는 출판사를 차리기로 했을 때 이 8개를 주의하면서 중심으로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제가 69년에 태어났고 88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본 문화 세례를 받은 세례예요. 마징가 제트, 캔디 보고 그 다음에 논노 이렇게 잡지 읽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갔더니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온 거죠. 요시모토 바나나. 그랬는데 이제 일본에 갔더니 당연히 한국 것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제가 책을 낸 게 2011년인데 그때도 한국 문학 코너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출판사를 차렸던 이유는 우리가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어렸을 때 일본의 그런 서브컬처를 즐기다가 마지막에 온 게 문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은 당시 2003년에 요사마 붐이었거든요. 겨울 연가가 나오면서 드라마 붐이 일고 그 다음에 한국 노래, K-팝, 그 다음에 패션, 굉장한 K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은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2003년 이후로 계속 한국 그 서브컬처들이 인기를 얻게 돼요. 마지막에 오는 건 문학이라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출판사 차린 거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하고 책 만드는 것을 표지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저희 쿠온에 만들어진 책들은 당시 일본에서 그때 나왔던 한국 관련 책들은 뭐 색동이라던가 빨간 고추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지에 있었는데 절대 이제 그런 걸 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서 저희가 낸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새로운 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쿠온만 한국 책을 내지 말고 여러 출판사들이 출판을 많이 하게 되어서 서점의 한국문학 코너를 만드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 중에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한국 책들을 모아서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주메, 어떤 책인지 안내하는 한 페이지에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한 50종을 만들어서 하고 설명회를 여는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출판사 편집자들,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는 편집자들을 초대해가지고 한국의 출판사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비가 만든 편집자한테 창비 책을 소개받는 일, 이런 교류를 하고 있고, 코로나 때는 이제 그것도 멈추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제 역할 중에 하나가 중개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쿠온이 내지 않더라도 다른 출판사가 낼 수 있게끔 하는 그 중개를 하는 일이에요. 이런 작업들. 그다음에 한국 문학을 많이 내려면 번역자가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역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번역 콩쿠르를 열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9회째예요. 9년 동안 해온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번역 스쿨을 열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실 토지 박경희 선생님 묘소에 참배했던 일인데요. 독자와의 접점을 늘려서 열성편을 만들어야지 이게 오래가는 출판사가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벤트를 많이 해요. 책방을 만들어서 연간 한 100회 정도의 이런 이벤트를 열고 있어요. 뭐 작가도 오고 번역자도 오고 책을 만든 편집자도 오고, 그 다음에 한국에 관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죠. 검은고 연주도 하고요. 한국을 알리는 일이죠. 꼭 문학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문학기행을 와서, 문학기행도 저희가 매년 오고 있거든요. 2016년에 토지 1, 2권을 동시에 내가지고, 그때도 통영이랑 여기 하동에 와서
이 문학관도 보고 칠천반 댁도 가고 그랬었어요. 한 저희가 오면 한 30명 정도 버스 한 대 탈 수 있는 인원은 매년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대구에 갔을 때요. 그 김원일 선생님의 마당 깊은 집을, 이 문학기행은 쿠운이 낸 책을 읽고 그 배경지를 찾아가는 여행이니까 김원일 선생님 마당 깊은 집을 읽고 대구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 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출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생겨나죠. 그래서 K북 페스티벌을 열어요. 책에도 이제 그 K북 페스티벌 열어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국 책을 내는 출판사들이, 일본의 출판사들이 책은 서점에서 사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 출판사 사람들은 독자를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게 돼요. 그래서 페스티벌을 여는 거죠. 그 페스티벌은 2019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7년째 돼요. 19년이고 2020년이 바로 코로나가 왔는데 멈추지 않고 그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 한강씨도 참가를 해주고요.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와주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년에는 그 정세랑 작가하고 김초엽 씨, 그 SF를 쓰는 유명한, 일본에서도 책이 막 10권, 8권 이렇게 나오는 그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하지만 일본에서도 유명한 작가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여기 은혜 씨라고 그 드라마의 그 장애자로 나왔던 사람, 그분이 책을 냈는데 또 일본어판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여기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큰 꿈을 그려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다라고 하였는데, 일본 편집자가 기획을 하는 책을 한국하고 동시에 낼 수 있게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절연이라고 한국어판은 문학동네가 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학관이 내고 그 큰 출판사들이 동시 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번역 페스티벌 여는데, 일본과 한국만이 아니고 일본에서 번역되어지는 러시아, 독일어, 중국어, 뭐 여러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번역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주최를 하는 거예요. 번역 올림픽을 여는 거죠. 그것도 한국 문화원이 도쿄에 있거든요. 문화원에서 그걸 딱 하면 전체가 이렇게 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지만 한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그림을 크게 그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그 안에 중심은 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쿠온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꼭 쿠온은 우리 책만 발신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한국에 관한 거, 한국 책에 관한 거, 한국 책을 발행하는 다른 출판사의 정보들도 항상 발신을 하고 좋아요 눌러서 그것들이 또 우리들한테 되돌아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요. 저희가 매주 또 K북 라디오라고 그래서 팟캐스트도 해요. 매주 금요일 날. 그 다음에 이제 김연수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김연수를 1년 동안 읽는, 그러니까 김연수를 낸 여러 출판사들이 있죠. 여기랑 연대를 해서 김연수를 1년 동안 독서회를 열고 마지막에 K북 페스티벌 때 김연수가 등장해서 독자들과 만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의 힘을 빌리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 일테면 신경림 선생님의 저희가 시집을 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하지만 일본에서는
무명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일본의 국민 시인 타니카와 슌타로 씨랑 대담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타니카와상의 독자들이 다 와서 이제 신경림 선생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연수가 왔을 때는 일본의 히라노 게이츠로가 와서 대담을 하게 하는 거죠. 항상 이런 콜라보를 하면서 한국 작가들을 일본에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그 잡지, 문해지도 아니고 패션지 같은 데에도 한국 시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되죠. 김소연 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담 이벤트나 미디어에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말하게 하는 거죠. 일본의 유명인들이. 이런 방법들은 제가 광고회사 다니면서 배웠던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돈 받고 배웠는데 이번에 광고라고 하는 건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필요하시면, 일본에서 그런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책방을, 이제 출판사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거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책거리라고 해서 책방을 이제서 만들어 2015년 7월 7일에 오픈을 해서 다양한 연간 100회 이상의 이벤트를 해요. 물론 가게에서도 하고 밖에 나가서 출장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그 7월 7일이 올해 10주년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한국 미디어들도 많이 축하해 주셨고 일본에서도 많이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책도 그래서 일부러 발행일을 7월 7일로 했어요. 선생님,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2007년에 쿠원을 설립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는 벌모지였지만 지금은 정말 꽃을 피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번역자들도 많아지고 이제는 한국 책을 내는 일본의 편집자들이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개척을 해 나가리라고 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쓰신 시나 소설, 책들이 일본어로 번역되는 그 허들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저는 이제 봐요. 근데 소설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아직도 시는 굉장히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더 시를 더 많이 좀 알리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하동에 오니까 정말 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놀랐어요. 이분들 다 같이 도쿄에 가서 시 낭독하고 시 파티하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서 그런 꿈꾸고 있었어요. 시를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한국에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계속 시 낭독하고 또 시로 인사말 대신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근데 일본은 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의 시, 그냥 시를 읽는 마음,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그 잡지에 한국시 특집을 문해지도 아니지 문해진도 그렇고 패션지에 한국시 특집 실게끔 굉장히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아크원에서 낸 시집이에요. 한강, 오은, 김소연의 수학자의 아침, 박준, 그 다음에 장석 선생님이 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안도현 선생님 신간을 냈습니다. 열심히 저희는 내고 있고 이제 다른 출판사들이 많이 낼 수 있게끔 하는 그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지던스, 저희가 직접 한국의 시인을 일본에 한 2달 정도 체제하게끔 해서 독자들도 만나고 편집자도 만나고 여러 책방에 가서 토크도 하고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올해 한번 해봤고요. 좀 성공했어요. 그래서 꼭 시인만이 아니라 이런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 소설가,
평론가 이런 분들도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이렇게 도쿄에 와서 독자들과 만나는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해보고 있어요. 그때 2달간 올 5월, 6월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반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 이어서 한국의 시도 일본에서 사랑받지 않을까, 사랑받게 하려고 해요. 제가 그걸 믿고 지난 10몇 년 동안 해온 것을 이제 좀 시에 한번 바쳐보려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